2026년 1월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업계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지각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이나노 GAA 공정 칩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이는 기술의 승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나노 기술이란 반도체 내부의 회로 선폭이 얼마나 가느냐를 결정하는 지표이며, 숫자가 작을수록 칩을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적용된 GAA 구조는 전류가 흐르는 길을 사면에서 꽉 잡아주는 혁신적인 방식이라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연산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삼성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 개발 수준을 넘어 실제로 제품에 탑재하여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엑시노스 2600 칩셋이 바로 이러한 이나노 초미세 공정의 수혜를 입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지어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기술적 우위를 확인한 기업들의 수주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퀄컴과 테슬라, 구글과 AMD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물급 기업들이 기존 TSMC에서 삼성으로 생산 물량을 대거 옮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내부에서는 쏟아지는 수주 물량 덕분에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공장은 쉴 틈 없이 가동됩니다. 파운드리란 설계는 고객사가 담당하고 생산은 전문 공장에서 도맡아 칩을 찍어내는 방식을 말하며, 삼성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직접 만들지만 남의 설계를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사업까지 병행하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임원들이 삼성전자 사업장 근처에 아예 방을 얻어 상주하며 매일같이 찾아와 칩을 먼저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의 칩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가 해고당하는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삼성의 이나노 칩 공급권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불과 2024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본사 직원들 사이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하고 싶다는 말이 돌 정도로 내부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파운드리 사업부는 3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며 직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경쟁의 단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가 다시 세계 정상으로 우뚝 서는 역사적인 대반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동안 7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로 독점 체제를 유지하던 TSMC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13%의 점유율로 고전하던 삼성전자가 경이로운 역전극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라면 지금 이 상황은 거대한 희망의 신호이며 반도체 관련 기술주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기술주 투자의 판도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부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살펴보면 TSMC가 62.3%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13.3%의 점유율에 머물며 선두와의 거대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던 시기였습니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그리고 퀄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거물 고객사들을 모두 독점하며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 TSMC가 대만 본토에서 이나노 제품의 대량 생산을 공식화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TSMC는 기존의 핀팻 구조의 한계를 넘기 위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시도했던 GAA 구조를 자사 공정에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3나노 공정 대비 전력 효율을 최대 30%까지 높였다고 발표하며 자사의 기술적 우월성을 수치로 강조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AMD를 포함한 핵심 고객사들은 이미 TSMC의 이나노 공정 1년치 물량을 모두 예약하며 강력한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미 그들보다 한 발 앞선 2025년 1월부터 자사의 엑시노스 2600에 이나노 공정을 전격 적용해 양산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삼성의 SFE 공정은
전력 효율과 성능 면에서 기존 3나노 공정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이뤄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테슬라의 최첨단 인공지능 칩인 HW5와 HW6의 수주를 성공시키며 자율주행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구글과 AMD와의 긴밀한 기술 협의를 통해 대형 고객사들을 속속 확보해 나가는 삼성의 행보는 파운드리 시장의 대역전을 예고했습니다. TSMC가 여전히 주력 양산 노드를 선점하고는 있지만 삼성은 GAA 기술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 성숙도를 무섭게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진정한 승패는 이제 단순히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해 적기에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이 거대한 승부의 무게추는 서서히 삼성전자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TSMC가 가진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TSMC의 첫 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생산 능력의 포화로 더 이상 전 세계에 쏟아지는 주문을 받아낼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TSMC는 현재 사실상 팀 엔비디아라고 불릴 정도로 생산 라인 자체가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본사 공장의 가동률은 이미 98.5%를 넘어서며 물리적으로 더 이상의 신규 물량을 소화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최신 A19 칩의 물량 증산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는 생산 능력이 없어 이를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차세대 블랙웰 칩의 추가 생산을 요청했으나 TSMC는 이들을 대기 명단에 올리고 6개월을 기다리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AMD가 넣은 최신 AI 칩 MI410의 선주문 역시 납기가 8개월 후로 잡히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생산 라인은 현재 포화 상태를 넘어 마비 수준이며 주문 후 칩을 받기까지 평균 32주, 즉 8개월이라는 기록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 부사장은 2024년 9월 텐서칩 물량 협상을 위해 대만 신주로 날아가 2주 동안이나 호텔에 머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TSMC 영업 담당자는 2025년 3분기까지는 빈 라인이 전혀 없다는 냉정한 답변만을 내놓았고 결국 구글은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메타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차세대 MTI 3칩의 납기를 2024년 9월로 약속받았으나 실제 납품은 3개월이나 지연된 12월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이 3개월의 지연으로 인해 메타는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을 모두 수정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만 5억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메타의 CFO는 실적 발표 현장에서 공급 지연이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공식 언급하며 공급처 다변화가 절실함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TSMC의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미친 가격입니다. 1위 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웨이퍼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3나노 공정 웨이퍼 한 장 가격은 23.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만 원이라는 엄청난 고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인 2나노 공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웨이퍼 한 장당 35.0달러, 한화로 약 600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나 폭등한 가격이며 고객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 아니면 만들어줄 곳이 없으니 비싸도 쓰라는 식의 독점적 횡포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2위 사업자에게는 최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퀄컴은 TSMC의 이러한 가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차세대 물량의 일부를 삼성전자로 배정하는 방안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나노 웨이퍼 가격은 한 장당 28.0달러, 한화 약 7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기술적 가치 대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TSMC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이며 대량의 칩을 생산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됩니다. 여기에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여 설계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기술력 또한 무섭습니다. 2024년 10월 삼성전자 화성 SO 라인의 2나노 공정 수율은 꿈의 숫자인 70%를 돌파하며 업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현재 TSMC의 2나노 수율은 6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성이 공정 성숙도 측면에서 경쟁사보다 5%포인트나 앞서 나가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수율은 전체 생산량 중 정상 제품이 나오는 비율을 뜻하는데 초미세 공정에서 이 5%의 차이는
기업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퀄컴이 1년에 50만 장의 웨이퍼를 쓴다고 가정할 때 수율 5%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격차는 연간 무려 1조 3영억 원에 달합니다. 퀄컴의 경영진이 합리적이라면 성능 차이는 없으면서도 1조 원을 아낄 수 있는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확한 결론입니다. TSMC의 세 번째 치명적인 약점인 납기 문제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며 평균 납기가 32주, 즉 8개월에 달해 시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웃돈을 주는 긴급 주문조차 24주가 소요되는 상황이며 이는 제품 출시 시기가 생명인 IT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평균 납기는 20주로 약 5개월 수준이며 이는 TSMC보다 무려 3개월이나 빠른 압도적인 속도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삼성의 긴급 주문 납기는 16주, 즉 4개월 만에 가능하며 TSMC와 비교했을 때 8주에서 12주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엄청난 강점을 가집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테슬라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2025년 3분기 신차 탑재를 위해 5세대 자율주행 칩을 개발했으나 TSMC는 9월 납기를 통보하며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6월에 칩을 받아야 했던 테슬라는 다급하게 TSMC에 협상을 시도했지만 라인이 꽉 찼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7월이 최선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절박해진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연락했을 때 삼성은 5월 말까지 납품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주었고 이는 테슬라 임원을 감격하게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TSMC의 캐파 부족, 비싼 가격, 긴 납기라는 세 가지 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탈 TSMC 행렬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이재용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파운드리 사업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며 역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회장은 10년 안에 따라잡겠다는 느긋한 목표를 폐기하고 5년 안에 추월하라는 강력한 지시와 함께 파운드리 사업부의 3조 원의 긴급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단순한 시설 증설이 아니라 오로지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R&D에 집중 투입되었고 그 중심에는 GAA 공정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GAA 기술은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핀팻 구조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기존 방식이 전류 채널의 3면을 감싸는 구조였다면 GAA는 3면을 모두 감싸 전류 제어를 훨씬 정밀하게 하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2022년에 이미 확보하며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초기 수율이 30% 수준에 머무는 뼈아픈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웨이퍼 10장 중 7장을 버려야 하는 막대한 적자 상황에서도 삼성은 포기하지 않고 2023년 한 해 동안 3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기술 고도화에 매진했습니다. 그 집념의 결과로 2023년 1월 30%였던 수율이 12월에는 55%까지 치솟았고 2024년 10월에는 드디어 업계 최고 수준인 70%에 도달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삼성이 매일 0.2%씩 수율을 올리며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TSMC는 자만심에 빠져 GAA 도입을 미루다 삼성보다 2년이나 늦은 2024년 말에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기술적 자만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TSMC는 현재 2나노 공정에서 수율 저하와 양산 일정 지연을 겪으며 삼성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2025년 초 기준 삼성전자의 2나노 월 생산량은 7만 장으로 5만 장에 불과한 TSMC를 양적인 면에서도 압도하며 진정한 반도체 왕의 귀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역습을 완성할 결정적인 승부수는 바로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월 10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최첨단 2나노 공정이 핵심 라인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리슈어링 정책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무려 64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반면 대만 정부는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최신 공정을 해외에 도입할 때 본국보다 2세대 뒤진 기술만 허용하는 NE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2027년에도 3나노 혹은 5나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술 경쟁력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규제 없이 텍사스에서 바로 이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어 미국 본토에서 최첨단 칩을 원하는 고객사들에게 독보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나 퀄컴 입장에서는 대만까지 13시간 비행기를 타는 대신 미국 본토 내에서 3시간이면 칩 생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 물류가 마비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생산은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서울에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 테일러 공장이 가동되면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공식석상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로봇 칩을 삼성전자가 전량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소식에 삼성의 주가는 하루 만에 5.2% 급등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충분한 캐파, 경쟁력 있는 가격, 빠른 납기, 그리고 미국 본토 생산 능력이라는 완벽한 사박자를 모두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삼성은 2026년 2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를 통해 반도체 자립의 상징인 엑시노스 2600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의 2나노 GAA 공정으로 제작된 엑시노스 2600은 전작 대비 CPU 성능이 39%나 향상되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픽 성능을 담당하는 GPU는 무려 2배나 좋아졌으며 AI 연산 능력은 113% 증가하여 모바일 인공지능 시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설계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전력 효율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저사양 리틀 코어를 아예 없애버리는 과감한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대신 고성능 빅코어 1개와 미들코어 3개, 그리고 고효율 코어 6개로 CPU 구조를 재편하여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배터리 효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래픽 부분에서는 AMD 아키텍처 기반의 독자 설계 비중을 대폭 높인 엑스클립스 960 GPU를 탑재하여 게이밍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레이트레이싱 처리 능력은 50%나 향상되었으며 고사양 게임 환경에서도 끊김없는 매끄러운 그래픽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천만 대 규모의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공정 신뢰도와 수요를 확보했다는 삼성의 선언은 파운드리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이미 엑시노스 칩은 독일 BMW의 차세대 전기차 iX3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50만 대 규모로 공급되며 전장 시장에서도 그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엑시노스의 부활은 삼성 모바일 사업부에는 막대한 로열티를 줄이는 원가 절감의 무기가 되고 반도체 사업부에는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초고속 메모리인 HBM4 양산을 2025년 2월에 시작하며 업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출된 중간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삼성의 HBM4는 속도와 전력 효율, 그리고 안정성, 모든 면에서 경쟁사인 하이닉스를 앞서며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 넥스트를 비롯하여 AMD, 구글, 아마존의 핵심 AI 가속기에 삼성의 HBM4가 대거 탑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이닉스가 독주하던 HBM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조만간 시장의 우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026년 글로벌 AI 서버 출하량이 400만 대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버당 평균 8개가 들어가는 HBM의 수요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생산 능력을 모두 합쳐도 수요보다 800만 개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은 가격 상승과 함께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실적은 폭발하고 있으며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9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분기 매출은 86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의 기록마저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성과입니다. 주력 제품인 DDR로 메모리 가격이 1년 사이 7배나 폭등하는 등 레거시 반도체 시장의 호황까지 겹치며 삼성의 수익성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 P4 라인과 평택 P3 라인 증설에 각각 12조 원과 8조 원을 전격 투자하며 생산 기지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 파운드리 부문에서만 올해 3억 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 반도체 왕국의 위상을 다시금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6만 원대에 머물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2025년 말 12만 원대를 돌파하며 불과 6개월 만에 80%에 가까운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목표 주가를 연일 상향하고 있으며 모건 스탠리는 무려 20만 원이라는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인 80조 원을 넘어 130조 원에 도달한다면 주가는 24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때 삼성을 외면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파운드리 수주 소식과 실적 개선에 힘입어 다시 15조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이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도 대만 협회의 위기를 안고 있는 TSMC보다 미국 본토 생산 기지를 확보한 삼성전자가 훨씬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 LSI라는 삼성의 강력한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이제 역대급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3%에 불과했던 파운드리 점유율은 이제 20%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적자에 허덕이던 사업부는 이제 거대한 흑자 전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판도가 바뀌는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의 대역전극을 지켜보며 10년 후의 자산을 결정할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